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네, 오늘 웃고는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잠깐 최근에 좀 상승을 좀 하더니 오늘은 양지수 모두 다 밀린 상황입니다. 네, 바닥을 좀 얼른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주도주 쪽에서는 장비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테마주도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타야 될까?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손절하자.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 내렸을 때 한 번만 더 힘을 내보자. 추가 매수 고민. 자, 어쨌든 간 전략이 시급합니다. 네, 종목별로도 상이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종목에는 어떤 전략이 맞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전략으로 함께 시장을 견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주실까요? 네. 자, 오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02-325-8200번으로 전화로 접수하셔도 되고 그리고 채팅창에 방금 같은 내용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단을 1시간 반 동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 들어와 봤는데요. 오늘은 시장이 어려운 만큼 또 그리고 네. 내일 또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휴장일이죠. 그렇죠. 이게 쉬는 사람 있고 또 안 쉬는 사람 있고 되게 반복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간은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은 한산한 것 같기도 한데 네, 댓글을 보니까 오늘은 신구의 조화라고 또 수교 앵커님 어디 가셨냐 하고 계신데 예. 오늘은 또 제가 왔습니다. 신구의 예. 조화 맞고요. 다시 앉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내 자리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편안합니다. 예, 여러분. 예, 이렇습니다. 이게 쉬면 큰일 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슈팅스타님께서 얼굴 제가 많이 탔다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약간 햇볕이 굉장히 세고 그런 와중에 밖에서 뛰어당기다 보니까 약간 잠깐 나갔는데도 얼굴이 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밖에 햇빛이 엄청 세더라고요. 선글라스를 안 쓰면 계속 땅 보고 걸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인상 쓰고 걸어야 돼요. 게다가 또 제 옆에 있는 우리 예지 앵커가 워낙에 순백이에요. 옷도 하얀색인데 오늘 하얀 옷. 네, 피부도 하얀색이어서 제가 지금 굉장히 건강미 뿜뿜입니다. 제가 선크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간.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이 와 계시는데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이수 페타시스를 방금 전에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네, 한전 기술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종목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보니까 뭐 도박과 투자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이게 시장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도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그렇죠. 정말 도박처럼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안 그래도 그런 쪽과 관련해서 테마주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피해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랭킹은요. 이번 주 계속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랭킹 키워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키워드? 아직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어제. 지원 2? 어제도 지원이었죠. 그렇죠. 요즘 약간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이 설문조사들을 찾아보고는 있는데 소재가 고갈되신 거 아닌가요? 소재가 고갈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 소재가 좀 어느 한편에 치우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시 한번 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질문 공개해 주시죠. Z세대가 선호하는 가족복지 순위는 그러니까 우선은 가족을 꾸리고 싶냐라고 그쵸. G세대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45%가 꾸리고 싶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좀 갖고 싶다. 그래도 좀 약간 반반이네요. 45%면. 꽤 높죠. 그쵸, 꽤 높고 또 결혼은 원하는데 어쨌든 뭐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가족을 꾸리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뭐 60% 이상 G세대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렇다면 어떤 복지들을 줘야 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이 어제도 얘기가 나왔던 이런 그 출산 장려금 약간 이런 맥락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러한 지원들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유연 근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 근무라는 거는 총량은 바뀌지 않는데 약간은 이제 밀당을 자유롭게. 좀 조율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둘 다 벌면 저거는 거의 필수 그렇죠. 아닌가. 맞벌이 부부는 정말 아이 보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단축. 그러면 근무 시간 단축이랑 유연 근무는 좀 다른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유연 근무는 총량은 똑같고 그때, 근무 시간 단축은 그냥 단축이 되는 거죠. 총량이 줄어드는 그런 거라서. 그렇죠. 회사에서 싫죠. 어딜 그냥 가? 돈을 이렇게 하면서. 가져가면서. 그렇죠. 안 돈도 되죠. 줄어야지 그럼. 이렇게 하면은 그럼요. 단축은 아닙니다. 자, 그렇죠. 어쨌든 맨 마지막으로 가족 행사와 관련된 뭐 그런 서포트라든지 요즘에 마포구에서 네. 이제 회사가 이 근처에 있으니까 마포구에서는 뭐 가족들끼리 사진을 찍게 해주는 뭐 그런 오. 것들을 많이 해요. 가족 사진? 네, 일종의 가족 행사를 좀 만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가족이 화목해질 수 있는 기회를 분위기를 마련하는. 조성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M세대가 아니라 G세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네, 저희 담당 PD는 이제 전형적인 M세대이시고 M세대 되나요? M세대가 아마 81년생인가 80년생부터 밀레니엄의 M자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PD는 그 안에 속하죠. 그렇죠. 네. 그럼 이 순위권을 못 맞추시겠어요? 예, 나이가 든 죄로.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예지 앵커가 생각했었을 때 네.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1위일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서 그쵸, 만약 그쵸. 순위를 매긴다면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경제적 지원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월로. 월이면 좋죠. 월로. 그래도 착착. 어쨌든 돈이 있어야 뭔가 아하. 이 복지도 좀 생기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돈 얘기만 하고 있군요. 자,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맞춰주시고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최병훈 전문가 상당히 좀 캐주얼한 또 진짜 전문가님은 셔츠 화려한 거 진짜 좋아하세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오늘도 뭐랄까요? 그 더운 날씨에 맞춰가지고 약간 뭔가 하와이에 입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셔츠 아닌가요? 전문가님 이제 또 연휴니까. 그렇군요. 벌써 마음만큼은 연휴가 되셔가지고 마음이 이미 떠나셨어요. 네, 옷이 이미 맞습니다. 셔츠가 떠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예전거 얘기했던 종목이네요. 한전기술인데요. 네. 상승 파동님께서 올려주신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신 가격이 69,100원입니다. 그런 네. 가운데 이제 10%를 갖고 계시는데요. 뭐 오늘 한전기술? 가격은 좀 매수가보다는 아래에 가 있지만 그래도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길게는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최근에 그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들에 집중하셔가지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고 나오실 것 같아요. 이런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좋을까요? 네, 앞으로 AI 시대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AI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원자력 쪽이고, 그 다음에 또 소형 원자로 SMR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본격 가동되는 내년 이후부터는 27년도, 28년도 그때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아니면 원자력을 소형 원자로 이런 걸로 데이터 센터용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면 이제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휴머노이드 세상, 인조인간 세상이 한 2035년도 본격해야 될 텐데, 그럼 35년도부터는 새로운 지구가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기계인간, 인조인간이 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아주 많이 주변에 있고 사람보다는, 그러면 거기서 원자력이나 이런 거 소형 원자로 아주 필요하잖아요. 그럼 소형 원자로 쪽이 아주 큰 수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차기 정부에서 지금 유력한 후보도 원전은 주력이 아니라 무시하지 않고 원전도 하고 또 친환경도 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원전 같은 이런 게 많이 이제 소외됐는데요. 이제 차기 정부에 소외받지 않고 또한 같이 가장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료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러면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주스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지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미 월봉으로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으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이제 5만 원대를 보고 들어가는 거죠. 2만 원대에서 100%. 과거에 이제 조선이라든지 기계라 이런 쪽이 밑에서 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대다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밑에서 3배씩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같이 이제 원자력도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본격화되니까. 이제 수주가 올해부터 원자력, 소형 원자력 이런 게 될 걸로 보여요. 그럼 소형 원자력 수혜는 한전 기술도 원자력 설계라든지 뭐 대한 다 하는데 또 SMR도 특허 SMR도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이 가장 큰 수혜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도 26,000원에서 지금 이렇게 거의 70% 올랐고요. 그만큼 그러면 이것은 이미 고점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죠. 여기 보시면 현대건설도 이제 과거 2022년도 가을 정도 가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과거의 시세를 이미 보고요. 지금 2023년도 가격까지 올라와 있고요. 근데 한전기술은 보시면 21년도 여기서 못 갔죠. 그죠? 그럼 21년도 여기 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과거에 자 21년도하고 22년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21년도 22년도죠. 그죠? 그래서 좀 수혜가 있다. 그 다음에 못 갔었는데, 그럼 이제는 가려면, 여기 보면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려 있잖아요. 거래 실렸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4년 정도 3, 4년 걸려서 이제 수렴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단기로 보는 것보다는 중기적인 시세로 보고 가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이 11만 6천 장기적으로 보면 시세가 하락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하락이 마무리됐다는 것은 이제 실적도 조금 개선되는데 모멘텀도 나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도 바닥을 찍었다. 시간이 걸려서 3년 정도 걸려서 3, 4년 걸려서 바닥을 찍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이런 것은 내려가면 더 사가지고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한 20% 정도나 비중을 한 20% 정도 비중을 보유를 해서 밑에자 여기서 그러면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6만 원 정도 이하 정도 거기서 사서 계속 사가지고 사야 되는데 이 시청자분은 여기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가도 본인은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즉 저도 마찬가지로 방송하는 전문가들은 항상 시세가 좋을 때 막 떠들읍니다. 그래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서 하루만 가더라도 와, 잘 맞췄다 그러면서 저는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가의 리딩을 계속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사도 이만큼 먹고 나오는데 10%를 그냥 먹고 나오는데 그래서 팔아야 되는데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팔고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났으니까 안 팔고 5% 손절하면 안 하고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또 와서 또 본전 근처에 아직도 안 왔는데 오니까 팔아야 될지만 또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세월이. 허송 세월입니다. 100년이 가도. 이게 주식 투자는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금방 이렇게 분석했듯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모멘텀을 알잖아요. 자기 정부의 모멘텀도 대충 압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물을 못 탔더라도 그럼 여기서 22평선 치나 요날 첫날 물을 탔어야 되는 거죠. 6만 원대. 10% 더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먹은 상태에서 들고 갈 수 있잖아요. 수익장에서 들고 가다가 번져놓으면 까버리면 되잖아요. 주식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나는 차트도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방송이나 이렇게 유튜브 대충 보고 막 그때 떠드니까 그때 좋다 하면 잠깐 사가지고 10% 먹으러 들어갔다가 30% 깨졌다가 번전하고 이 종목이 10%면 10개가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매물대가 이렇게 많아요. 매물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이 매물이 아주 중요한데 왜 매물대에 주식을 사는지 초보자들은 고수들이야 뭐 잠깐 샀다가 안 되면 손절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또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초보자들은 손절 잘 안 하고 못 하잖아요. 결단도 못 내리고. 그러면 매물대에서 사면 안 되는 거죠, 주식을. 항상 보시고 여기서 사든 그다음에 여기서 사고 요 첫날 여기서 사야 되잖아요. 두 번째 주에. 근데 여기서 사면 다 물립니다. 판판이.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단기로 보셨기 때문에 단기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만 정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가 64,000원이에요. 그래서 64,000원 정도 분기하면 바로 그럼 왜 지금 69,000원에 샀는데
69,000 지금 67,000 한 2,000원 지금 손절하지? 이렇게 그래서 그건 판단 영역이죠. 자, 지금은 60분봉으로도 매도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잠깐 좋잖아요. 지금도. 좋은데 기존 손절가 정해서 64,000원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62평선 정도 되네요. 그죠? 5일 정도 주가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로 칠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죠. 아마 위로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위로 칠 때 여기에 돌파를 하면서 거래가 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 실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고 손절가 64,000이고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돌파할 걸로 여름 정도에 이 주가는 아마 82,000원 정도까지 보면 되지 않을까. 여름까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잘 됐습니다. 69,100원에 사셨는데 목표가 82,000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기간은 여름까지라고 하니까 느낌은 이미 여름이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 가고요. 손절가 중요합니다. 64,000원이 붕괴되는지 체크하셔가지고 단기 전략에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한전 기술을 좀 봐드렸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게 되면요. 상승파동님께서도 답변을 올려주셨어요. 들고 있던 기간이 길어서 팔고 끝내려고 한 건데 중장기적으로 더 들고 가보겠습니다. 네네. 그 가격 올 때마다 눌렸거든요 하고 진단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이제 확실하게 또 이 진단 이후에 전략의 정확도가 더 올라가는 그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경 앵커 없네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좀 애 데리고 뭐 검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오늘 약간 반찬내고 갔습니다. 오늘 단축 근무하셨어요. 근무 시간 단축. 좋은 적합니다. 오늘 랭킹과 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예. 네, 토마토는 가족 복지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종목들 계속 좀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종근당 바이오 또 올려주시고 계시고, 네. 또 뭘 말했길래 물질 만능주의. 아까 그거. 네, 돈이 최고라고. 돈이 최고다. 아니에요. 제가 봐서 진짜 물질 만능주의자들은 자기 돈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돈 하는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돈 하는 거야. 아니 돈이 있어 돈 한다니까. 마음 아파. 네, 어쨌든 간에 물질 만능주의자 아닙니다. 네. 네. 원래 뭐죠? 주변에 저희 담당 PD 말대로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 더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돈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부자 있거든요. 재벌 네. 2세. 근데 친하게 그분은 지내야겠다. 아니. 친하게 지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왜요? 너무 생각이 달라갖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머리 같은 거 이렇게 딱 하더라도 예쁜 네. 비싼 데 가서 머리 예쁘게 해요. 네. 그리고서 자기 집 근처에 싼 데 가서 네. 이 머리를 앞으로 그대로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힘든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머리를 계속 빼더라고요. 똑같이. 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집 근처 미용사분께. 너도 할 수 있다 용기 주면서 사람을 이렇게 조련을 너도 하더라고요. 비싼 머리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아끼는 걸 보고 대단하다. 속으로 이 생각을 그럼요.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김소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 SKC 가지고 왔습니다. SKC. 매수가가 109,889원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109,000. 보유 비중은 5%.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출지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데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SKC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1분기 영업 손실이 74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그래도 전분기 대비는 개선이 되면서 2분기부터는 본격 회복될 것이다. 실적이 바닥을 기록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장에는 다소 쉬어가면서 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매수가보다는 조금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추가 매수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5%밖에 안 되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만 원 붕괴해서 한 9만 5천 원 정도 9만 5천 원, 6천 원 정도 내려왔을 때는 한 10%까지 일단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할 때는 랠리를 할 때 해야 됩니다. 주식을.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고 9만 6천 원 정도나 22평선 깨지면 보고 있다가 한 10% 확보해 놓고 5%인가 5%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상 여기 랠리 할 때쯤에서 여기 이렇게 조금 요 가격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내려올 때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때 추가를 하면 됩니다. 10%, 5%, 10%하고 여기서 10% 돼 20%로 가다가 팔아먹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주식은
보면 20만 원 찍었잖아요. 24년도 작년에. 자, 이렇게 보면 과거에 이게 주가가 20만 8천 원 찍고 21년도 동박 기업들이 전부 다 고점을 다 찍고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 이렇게 20만 찍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동박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반도체 이제 유리기판하고 이런 쪽이 올라왔습니다. AI 반도체 쪽 올라갔기 때문에 AI 반도체 유리기판 때문에 모멘텀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아직 그때 작년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돌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적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70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포스코 홀딩스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76만 4천 원이에요, 여기가.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76만 4천 원, 여기 76만 5천 원이 2007년도 중국의 서부 대개발도 엄청난 실적을 줬고 이때 당시 실시만데 막 200만 원 간다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미 2010년에 개발이 끝나서 2010년까지 실적이 잘 나오도록 미리 주가 선행하니까 찍고 15년 동안 빠졌다가 2023년도 급등해서 1,000원 차이로 회복을 못했습니다. 왜 1,000원 차이로 회복 못한 이걸 돌파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리튬이 생산이 여기서 실적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2023년도니까 25년도 리튬 생산이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그럼 미리 주가가 반영됐으니까 이걸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1,000원 차. 그럼 돌파 못하니까 바로 팔아야 되는 거죠. 자,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시세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돈에 대한 심리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다 비슷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28만, 20만 찍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팔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2023년도 8월 달에 9월 달에 참 전기차 모든 거 6탄을 하면서 이게 추천 줬어요. SKC가 2차 전지 양극재 추천은 이제 끝나고 그 전에. 그래서 여기 목표가 그러면 여기 목표가 저 위에지만 실제로 돌파를 못하면 여기 팔에 그 저도 18만 원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모든 회도하고 이제는 사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유리기판은 이미 반영됐고 그 다음에 동박은 이미 끝났고 여기서 동박 시세는 20만 8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럼 동박이 아무리 아니라 그냥 올해 실적 좋고 내년에 실적 좋았죠. 동박으로는 이걸 돌파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리기판이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동박 실적을 유리기판 실적이 동박 실적에 버금가게 잘 나올 정도가 되면 이것도 돌파하고 이것도 돌파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직은 올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럼 불투명 안 되죠. 내년에는 가능할까? 내년에도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것을 20만 8천 이거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차세대 배터리 쪽이 아니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를 안 하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 수혜주가 아니라서 이걸 돌파를 못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타기를 원하니까 물타도 이렇게 됩니다. 그만 물 타서 올라가면 목표가예요. 목표가를 요 위로 잡으면 안 되고요. 짧게 잡으세요. 현재니까. 그러면 이것은 12만 원 정도로 짧게 잡고 단기적인 매매, 단기적인 많이 가면 이제 15만 원이죠. 박스권에. 지금 가서 박스권에 가서 이렇게 가면 12만 3천 원, 이제 15만 3천 원 이렇게 보고 1단계 12만 3천 원, 2단계 중기적으로 15만 3천 원 이렇게 보고 한 20%까지 10% 사고 올라갈 때 20%까지 사서 가는 건 괜찮지만 다시 이것을 돌파하고 가는 시세를 보고 매수할 필요가 없다. 저는 2차 전지 수혜주는 동박이고 뭐고 상관없이 차세대 배터리가 아닌 것은 전부 다 갈아타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9만 6천 원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12만 2천 넣어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유입니다. 자, 네, 우리 보유 의견을 일단 주셨고 그리고 보유 비중이 적기 때문에 5%라고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9만 5천 원이나 6천 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5%를 더 추가 매수해서 10%를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한번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계속 하고 있는 것이 G세대가 선호하는 가족복지 순위가 그렇죠. 되겠는데 G세대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워라밸을 추구한다. 그렇죠. 그 맑은 눈의 광인. 에어팟 꽂고. 저 퇴근하겠습니다. 대박. 어쨌든 간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네. 어쨌든 이 가족 복지와 관련된 순위 5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5위 보여주시죠.
5위는 가족 행사 5%, 가족 행사 운영 뭐 이런 게 보기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행사라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맛보고 얘기하면서 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행사할 때 조금 좀 서포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있고, 의외로 이제 G세대들이 자기만 안다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걸 많이 해보니까 G세대에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족이 주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 이런 가정을 것들. 중요시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가족을 우선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족으로 좀 더 확장된 거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만 생각해 봤었으니까 또 가족도 또 하나의 나라고 또 크게 또 확장을 했다라고 그쵸.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어, 회사보다는 가족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워라밸을 관련해가지고 네. 예제앵커도 워라밸을 추구하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명언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그래. 명언 그- 나옵니다. 애드립이에요, 이거 지금. 그 흑백요리사에 네. 그 나오신 안성재 셰프님 있잖아요. 유명하시죠. 그분이 하신 얘기인데 네. 그 9to6 출근하는 직장인을 제외하고 네. 이 저희 같은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워라밸 챙기다가 인생 망한다. 그런 얘기를 강력하다. 하셨어요. 근데 좀 곱씹어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일이 있을 때 빡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죠. 워라밸 챙기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그렇군요. 하긴 네. 근데 그런 생각한 적은 있었어요. 워라밸을 만약에 했었을 때 그걸 선택할 때 나는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저 스스로한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일이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와. 네. 그냥 흔히 말하면 물이 들어오고 있단 내가 말이에요. 골라서 해야 돼. 그렇죠. 네. 선별 수주까지 가능한 네네네. 그런 상황인데도 너가 워라밸을 할래 말래 이렇게 전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땐 잠깐 가족한테 양해를 구하고 네. 바짝 좀 벌어야죠. 저는 그런 생각. 그러면 워라밸보다는 일을 더 중요시 하시는 거네요? 물이 들어오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 만약 같은 질문을 해도 똑같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약간 이제 밸런스를 좀 갖추려고 노력할 겁니다. 제가 골라서 밸런스 심하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약간 그냥 그 숨 쉴 구멍만 만들어 놓고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약간 같은 G세대도 다 같지 않습니다. 네. 약간의 생각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제가 좀 애늙은인가 봐요.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견조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역시 M세대. 그렇습니다. 근데 김수경 앵커는 M세대인데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랬다가 언제 행복을 찾나요? 조용히 그럴 수 하세요. 있죠. 이렇게 네.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간 세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SKC를 지나서요. 이번에는 배우자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배우자래길래. 네. 두산 테슬라인데요. 31,34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좀 높습니다. 비중은 10%를 들고 계시는데요. 오, 많이 내려갔네요. 지금 31,000원대면요. 거의 한번 사고 나서 이제 밀린 거예요, 저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밀린 다음에 내려갈 때의 각도보다 올라올 때의 각도가 상당히 완만해서 네. 좀 속상합니다. 그렇죠. 예. 오늘도 또 내려가고 있네요. 그렇죠. 2월 초에 그때 잠깐 이렇게 이러더만 이게 또 다 내려가 있는 상태로 거의 연저점 수준을 지나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두산 테스나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건지 회복은 언제 되는지 궁금한 게 많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산 테스나입니다. 31,340원 아직 올라가려면 좀 더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손실이 있는데 반등할 때 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주식은 저는 최근에 이제 물론 삼성전자는 5월부터 여름 정도 괜찮을 걸로 보이는데 반등 어느 정도 할 걸로 한 20%는 가능한데 지금 반도체 전체 업종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크게 본다면 글로벌적으로 보면 무역 분쟁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대응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당연히 수출이라든지 어떤 서로 국가 간의 교역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좀 나쁘잖아요. 경기가 나쁘면 직격탄은 먼저 반도체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맞았고요. 그러면 반도체가 다시 올라가려면 경기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 회복이 쉽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미국까지도 불안한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 후공정이나 전공지는 전 모든 반도체, AI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제 AI 반도체라서 그러면 올해 매출도 다 확정됐어요. 그래도 주식은 못 가거든요. 왜 못 가냐면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미 AI 반도체 메모리 HBM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을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이 올해 컨센서스에 보시면 매출액이 작년보다 줄잖아요. 25년도. 그리고 26년도 전가도 이건 가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미 그전에 예상한 거라서. 그러면 이익도 이렇게 20% 줄잖아요. 근데 어떻게 24년도에 주식을 사서 아니면 올해 사가지고 물렸는데 손절도 안 하고 가지고 있다면 이 주식이 많이 지금 내년에 700억대 영업이익 나온다면 지금 700억대 나온다면 7천이 10배인데 올해 기조 300억 10배가 넘어요. 올해 영업이익에.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주식이 얼마나 올라갔냐면 3배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23년도. 자, 22년도 저가 대비 3배가 올라갔잖아요. 요때가 바로 엔비디아가 저가 대비 15배 올라갈 때예요. 5배 올라가고 아니다. 5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3배 올라갔는데 얘는 24년 못 가고 빠졌죠. 왜냐하면 실적을 못 보여주고 그런 거죠. 실제로 AI 하면서 같이 덩달아 올라갔지만 실제로 그런 실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내려와서 지금 더 무역 환경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반등하더라도 추가 하락이 거의 확실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올해 장도 마찬가지면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좋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올해도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관심제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반도체 부품사나 소재사는 업황이 안 좋으면 금방 적자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반드시 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타작 나면 또 그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3배 갖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 주봉도 보시면 거래가 여기 잠깐 올라갔다 실렸잖아요. 보시면 여기 항상 똑같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폭발해서 실렸어요. 그러면 지금 사시는 가격이 여기서 샀다면 지금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서 물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보고 그 주식을 막 올라갈 때 시세 좋을 때 사면 빨리 손절가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가면 매물대가 있어서 이 거래가 실려서 추세가 계속 못 갔기 때문에 이것은 저점을 깹니다. 다시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깨졌잖아요. 여기 저점이. 여기 깨졌어요. 여기 거래 실려고 못 갔으니까 추세를. 그래서 깨졌어요. 깨졌는데 지금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1분기 실적이 나와서 실적이 좋으면 좀 올라가겠죠. 그때 파셔야 되고요. 앞으로 올해는 실적 기대가 별로 없으니까 요거 팔고 다시 나오면 또 다시 가다가 못 가면 또 깨져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잠깐 올라갈까 말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도 지금 거래도 적고 소외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거래가 많잖아요. 이 거래를 돌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122평선 정도를 돌파를 못할 걸로 보여서 안착을 27,000원 정도 목표가 드리고요.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박스권 또 깨면 안 되니까 23,000원 손절가. 자, 23,000원 손절가로 목표가 27,000원 가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고요. 반도체는 지금은 관심을 제외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산 테스나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좀 보수적인 시각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3,000원,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또 속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얘기 있죠?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1분기 영업이익이 5,608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는 3,000%가량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잘했네요. 네, 하지만 실적 발표 후에는 주가는 오히려 밀려나면서 장중에는 7%대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지도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 방산 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밀리는 거는 뭐 재료 소멸인 건지 단기적인 하락인 건지 이렇게 나왔을 때 오히려 뭐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어떤 관점으로 지켜보십니까? 저는 조선도 그렇고요. 이렇게 방산도 그렇고 이제는 차익 실현을 계속 해야 되고 오래된 사람들도 그러고 지금 계속 이제 이슈들이 조금 부정적 이슈가 나오잖아요.
하나오션도 뭐 이제 다른 블록딜로 또 물량이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공매도도 확대되고 있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롱숏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장기로 이거 3만원대 사놓고 있다가 지금 한 20배, 30배 왔어요. 그죠? 그러면 10억치 사서 한 20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억 되면 이것을 내가 팔기는 더 갈 수 있잖아요. 팔기는 아까우니까 200억 정도 해서 저는 3분의 1, 70억을 공매도 때리면 되죠. 해서 70억 공매도 해놓으면 올라가면 70억 손해지만 200억이 이익이 들어가고 그러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죠. 공매도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 형 갖고 있는 거 팔지 않고 공매도라도 해놓고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은 또 중요한 것은 실적이 지금 당연히 잘 나옵니다. 실적을 보는 게 아니죠. 수주 산업들이니까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수주 산업이죠. 즉 수주가 정점 피크를 나오기 전에부터 팔든지 아니면 피크가 찍었다 확인되면 이미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방산도 그렇고 전력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뭐 휴전 얘기도 있고 계속 그러면 잠시 여러 가지 뭐 그보다 좀 더 이제 전쟁의 리스크, 지역전 이제 리스크는 줄어들 걸로 보여요. 그러면 모멘텀도 사라지고 이미 100만 원대 가면 항제주가 됐는데 86만 원까지 왔으니까 단기적으로 단순 가격으로도 부담스러운 100만 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뭐 정자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어서 이제는 기술적으로 보면 장대 양봉의 음봉 십자가 달고 또 있었으니까 이제는 다음 달부터는 물량이 좀 나올 걸로 보여요. 이제 발표할 거 다 했기 때문에 호재성도 다 나오고 더 이상 뭐 이제 나올 게 실적 좋은 것도 나올 거 이제 뭐 나와도 이제 그저 그렇고 이제는 수급적인 모멘텀을 수급적인 악재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랬는데요. 조선주도 어떤 거 보면 현대일렉트릭도 보면 자 그러면 좋을 때 이거를 현대일렉트릭 요즘 잘 못 갔잖아요. 그 전부터.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주식을 올려놓고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미 그 전부터 쭉 팔고 나오고 여기 기간이 살려놨는데 기간도 오래 가지 않아 6개월 이상 잘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는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할 거예요. 공매도를 하든 뭘 하든 그럼 받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 축소 경과 신규는 굳이 이렇게 올라온 거 내가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요즘 뭐 정권주 잘 가잖아요. 근데 지금 정권주가 진로도 뭐 리스크 별로 없을 텐데 이런 거 굳이 살 필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정적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방산과 조선에 대한 그런 관점도 조금은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내다보시니까요. 갖고 계신 분 영역 속에서 한번 해결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계속해서 설문조사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G세대가 선호하는 가족복지 순위 1위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53%로 경제적 지원. 네, 예전에 그 얘기한 거 똑같네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물질 만능주의세요. 저희 담당 PD가 그랬는데 아까 전에 물질 만능주라고 네. 그랬는데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건가요, 우리 네. PD님? 경제적 지원이 압도적이에요, 지금. 갑자기 답을 안 하죠? 자, 어쨌든 간에 돌봄 지원 서비스 이게 25%.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유연근무나 기념일 근무시간 단축 같은 거는 매우 적습니다. 기념일 근무시간 단축이 거의 5%. 엄청 꼴찌네요, 그냥. 그러니까 별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G세대 기준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지금 계속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분기 매출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저희 토마토 증권 통해서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목 하나 더 볼까요?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잼마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한국전력으로 보내주셨어요. 매수가는 25,200원에 보유 비중은 15%입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또 요즘 흐름을 보니까 최근에 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어제장에 또 신고가를 찍은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간은 제한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25,450원
지금 지나가고 있고 이 매수는 25,200원이니까 언제쯤 사신 건지 올라올 때 사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한번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보면은 지금 2,500 제일 높았으니까 장중에 2,556원. 그러니까 네. 거의 이제 이때 연초에 사셨거나 네, 그렇죠. 작년 연초 아니면 올해 연초. 네, 오래 들고 계셨거나 아니면 비교적 짧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을 궁금해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를 보유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25,200원을 보유 비중 15%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은 보유를 해야 되고요. 아마 이번에는 올해 3만 원 이상에 가지 않을까. 근데 저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주식은 차트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될지, 실적 모멘텀은 있는지. 그러면 지금 실적 모멘텀은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실적은. 근데 이게 한국전력이 실적만 가지고 가는 주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좋다는 것은 한국전력 전기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전기 판매를 뭐 원자력도 갖다 쓰고, 그다음에 신재생도 쓰고, 그다음에 화력도 있고요. 뭐 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국전력이 쓰는 원료 중에 큰 게 가스입니다. 가스가 지금 원유 가격도 내려갔고 60달러대잖아요. WTI가. 그래서 가스 가격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원유 가격도 내려가 있기 때문에 마진이 개선되는 사회에서 판매 가격이 즉 전기료 기준을 좀 올려놨잖아요. 그럼 전기료가 올라가는 판매 가격이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판매도 조금 늘은 상태에서 전체 금액 규모로 그다음에 마진도 더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마진도 확대되고 판매도 늘었으니까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컨센서스의 지금 실적이 올해 영업이익이 13조 5천억 예상이고요. 적자가 이렇게 20년도 23년 적자 32조 4조 5천억 이렇게 났잖아요. 그죠? 24년 8조가 났어요. 그러면 32조에서 한 37조가 2년간 났는데 이게 또 회복이 돼요. 이렇게 되면 8조, 13조, 10, 그죠? 이렇게 해보고 옛날에 이제 2012년도 제일가스혁명이 있으면서 그때 제가 2014년도에 6월에 사서 24,000 사서 6만까지 갔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제일가스 1등주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그런 모멘텀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LNG를 판매를 허락해서 하면 우리나라도 들어올 수 있으면 그래서 대형 LNG선 가지고 오면 그래서 LNG선인 하나오션이 수혜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좀 나빠지니까 많이 나빠지면 안 되지만 나빠지니까 당연히 마진도 좋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자기 정부에서 저는 전기료를 인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이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인하를 하면서 인하를 하더라도 흑자가 유지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원자력이나 여러 가지도 확대하니까 원자력이 확대가 돼야만 한국전력도 판매 단가가 좀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혜도 같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만약에 20년도 12월에 샀다든지 1월이나 요때 사신 분들은 너무 안전하던 게 아니죠. 한국전력 안전하니까 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항상 요때는 저도 뭐 잠깐 해서 2만 원 사서 2만 원 팔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세가 나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보시면 올라가겠잖아요. 그죠? 이제 실적이 개선될 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는 셰일가스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이것은 여기까지는 쉽지 않다. 여기까지는 일단 간다. 3만 원 내외.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여름까지 28,7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짧게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2평선으로 24,000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입니다. 네, 이선은 오늘장 보유 의견을 주시면서 손절가는 짧게 잡아서 24,000원 그리고 올해는 3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전망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계속해서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젠마님의 한국전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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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전문가님과 네 가지 정도의 종목을 좀 함께 다뤄봤고요. 네. 랭킹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가족의 행사 운영까지가 지금 5위로 나와 있는데요. 네. 자, 복지순위 정책 4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돌봄 서비스. 근데 9%니까 비중이 많지는 않네요. 답변한 비중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앞으로 가족을 꾸리고 싶나요? 라는 것 중에서 45%가 이제 아이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냥 결혼만 하고 싶다. 오. 이렇게 했었을 때의 수요를 생각해 보면 돌봄 서비스까지는 굳이 모든 사람이 28%는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데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돌봄 서비스를 27%로 이 경제적 다음으로 가장 많이 투표를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Z세대니까 좀 다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선 여기 봤을 때 경제적 지원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니까 아무래도 그거가 파생됐던 게 돌봄 서비스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일단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도 있으니까 어쨌든 4위로 어쨌든 집계가 됐습니다.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자, 네. 어쨌든 이런 4위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우리 신기수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은 이런 뭐랄까요? 전문가님의 인생에서 봤을 때 워라밸을 좀 하시는 편이세요? 그런 아닌 편이세요? 일적으로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노는 거 좋아합니다. 내일도 쉬시나요? 예, 네, 당연히 쉬어야죠. 아, 네. 역시 빨간 날 챙겨야죠. 쉬어야죠. 뭐 종목 공부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우선은 빨간 날인데 쉴 거는 좀 쉬어야죠. 쉬시면서 네. 한 번 더 쉼이 좀 필요하죠. 자, 그럼 우리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좀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김은숙립 종목입니다. 이 WCP가 되겠는데요. 26,950원에 말씀을 해주셨고 비중은 10%입니다. 같은 종목 맞습니다. 굉장히 깜짝 많이 놀랐어요. 밀렸죠. 네. 너무 숫자가 달라가지고. 저기 있는 차트까지 끝까지 지금 당겼는데도 와. 불구하고 17,000원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근데 동안 또 심지어 추매를 해서 낮춘 단가라고 하시네요. 얼마나 더 높았다는 겁니까? 고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낮지 않은 가격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첫 종목부터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이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WCP가요, 이 가격대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WCP 2차 전지 쪽이고 이제 분리막 쪽 사업에 진출을 해 있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들 다 뭐 엄청나게 빠졌는데 WCP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어떤 그 공급 업체 중에서 뭐 점유율이 엄청 있다든가 또는 뭐 그 굉장히 유력한 어떤 그 고객들과의 끈끈한 부분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이제 많이 좀 빠졌고요. 이게 WPC가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2차전지 쪽이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2차전지 쪽은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본격적인 반등은 캐즘 바닥론이 나와야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거다. 그 전에는 등락을 거듭할 거다. 근데 올해 하반기에는 캐즘 바닥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중만 잘 조절하시면서 2차 전지는 일단 하반기까지 한번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결국엔 이제 똑같습니다. WPC도 10% 가지고 계시는데 뭐 10% 정도의 물량이시라면은 지금은 일단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지금 너무 가격대가 매수 가격대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부터 가령 9327 3배가 올라야지 지금 매수 가격이 되세요. 거의.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걸 기대하는 거는 조금 이제 무리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1차 매물대가 12,500원 부근인데 여기를 넘는 것도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요 근래에 지금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이유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무슨 테마주였겠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단지 이제 12,500원 돌파가 되려면은 시간 꽤 걸릴 거예요. 바로 위로 쭉쭉 뻗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는 1차 뭐 돌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17,500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17,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일단 한번 정리를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쳐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정도만 해도 일단 손실 절반은 줄이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17,000원 목표가로 해가지고 거기서는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려웠습니다. WCP와 관련해가지고 하반기까지 우선은 보유 관점 그리고 손실 줄이기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목표가 17,000원 정도를 우선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좀 나오시고 좀 결정을 좀 하셔가지고 더 좋은 종목으로 좀 해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도 17,000원에서 한번 정리하고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길 잃은 사장님께서는 나는 왜 꼭 오른쪽 어깨에서 파는가 그렇습니다. 헤드앤숄더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게 참 지나고 나면 왜 그게 그 패턴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차트 공부 같은 거 많이 할 때 여기저기 막 그려보는데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거 공부를 엄청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트를 짧게 봤었을 때의 그 그림하고 그리고 조금만 다르게 좀만 넓혀놔도 그게 다른 게 다른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달라져 버리면 나중에 고달퍼집니다, 몸이. 대충 공부해서는 진짜 감도 못 잡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누가 그랬었어요. 눈으로 이렇게 대충 봐도 차트가 쫙쫙쫙 이 패턴이 그려져야 된다고. 그런 날이 올까요? 어쨌든간 뭐 안 해보는 것보다는 하는 게 가능성을 올릴 테니까 뭐 앵커들도 그런 걸 확인을 해야겠죠. 여기 댓글 보니까 김은숙님께서 늘 이건행님이 제 종목 픽해 주시는데 그럼 잘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예, 이거 왜 신의 소지가? 손인가요? 아니 이게 원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쩌다가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잘 큰일 납니다. 들어맞은 거죠.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 잘 토스하고 재밌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하는 게 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종목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영란님께서 아가방 컴퍼니 가지고 오셨는데요. 7,050원이 매수가고 보유 비중은 5%로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이 아가방 컴퍼니도 이 대선 국면에 정책주로 묶이면서 관심을 그렇죠. 가져가고 있는데 저출산. 최근에 또 한 번 급등을 하면서 9,000원대까지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매수가를 보니까 7,000원대에 사셨는데 내려올 때 사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올라가기 전에 사셨는지 만약에 그 전에 사셨다면은 9,000원대에서도 조금 더 가지 않을까 하고 내버려 뒀다가 좀 더 내려온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가방 컴퍼니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가방 컴퍼니를 비롯해서 이제 출산 테마, 출산 정책 관련주들, 또 교육 정책 관련주들, 요즘에 이제 각 당에서 공약들을 좀 내놓는데, 근데 아무도 이 출산 장려책에 대해서 건드리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 매물 나오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어떤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국민의힘 쪽도 그 후보가 결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양쪽의 후보들이 정책 대결을 펼칠 텐데, 정책 중에 출산 장려책은 꼭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미래에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그 출산 정책은 꼭 나올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되고, 출산 관련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 가격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출산 테마들 또 한 번씩 또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는 지금 뭐 사신 가격도 그렇게 크게 위험한 것 같지 않고요. 지금 뭐 보유하시고요. 파는 가격은 사실 잡기가 이게 그 매도는 예술이라서, 특히 테마주의 매도는 예술 중에서도 굉장히 전위 예술 쪽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같이 보고 있지 않는 한 지금 파세요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20% 이상 상승한 날이 오면은 조금 팔아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가격을 정해가지고 이 가격에서 파세요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한 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싶어요. 그래서 그 위 올라가면은
다 매도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이상 올라가는 날이 있으면은 예, 조금씩 팔아주고, 그리고 만약에 위로 안 가고 밑으로 꺾여가지고 한 60일선 정도까지 온다 그러면은 5%시니까 저는 한 5% 정도 더 담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보유를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고, 뉴스에서 어떤 후보가 출산 정책 관련된 공약을 내걸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아가방 컴퍼니를 비롯해서 모든 출산 교육 정책 관련주를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출산 쪽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시면서 보유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20% 이상 상승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쯤에는 매도를 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네. 이 정책주인 만큼 변동성에도 유의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쵸. 저출산이라는 건 단순히 덜 나는 게 아니고 돈 없어서 못 낳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또 정부가 또 혼자 이거 총대를 맨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 또 그러기도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또 사기업들도 같이 발맞춰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는 분위기로 가야 그렇죠. 결국에는 그 결과적으로 엑기스가 결과물로 떨어지는 게 출산율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예. 이게 뭐 정책 하나 내놓는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안 있는 되지. 출생이 아니다 예. 보니까 그렇죠. 뭐 이거 좀 차근차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방 컴퍼니를 좀 봐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좀 분위기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우리 담당 PD가 그런 거 올렸네요. 헝가리 정책. 헝가리 정책이 어떤 게 있죠? 어떤 겁니까, 헝가리 정책이? 안 말해주네요. 저희가 찾아보라는 상명 출산 얘기죠? 시 무이자 대출. 무이자 대출이요. 좋은 건가요? 결국에 이제 대출을 해준다는 건 그 네. 대출 갖고서 집을 보금자리를 사라. 그쵸.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 돈으로 아이를 키워라 이런 의견 아닐까요? 그리고 2명을 낳으면 대출을 절반 반으로 삭감. 삭감. 오. 그러면 3명 낳으면 전액 삭감이에요. 이건 좀 좋아 보이는데요. 그럼 한 명을 낳아서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끌어모으고 3명까지 그냥 가버리면 이렇게 된다. 오. 4명 낳으면 평생 소득세 면제. 이야, 진짜요. 네. 근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지 않을까요? 아닌가? 사실 이게 지나고 나면 네. 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20살까지 네. 완전 계속 보장해달라. 지원? 그쵸. 완전 보장을 해달라.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죠. 그렇습니다. 대학교에 어쨌든 뭐 수능 보고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 전까지라도 이제 뭔가 교육도 초등학교까지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완전히 딱 해. 무조건 해주는 걸로 하면은 많이 좀 거기에서 세이브 되는 게 있겠죠. 정책이 안 나올 만도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자, 네, 어쨌든.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네, 저희 담당 PD 보고 허경영 대표시냐고. 예. 어쨌든. 자, 아가방 컴퍼니 때문에 여기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화로 또 종목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2088님, 지금 선택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종목 이름 보고서 처음 본 것 같았어요. 네. 오픈롤? 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거죠. 오픈롤이 되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1,6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쌀 때 들어가신 거죠. 네. 15%의 비중으로 들어가시는데, 자, 이 오픈롤과 관련해서 이거는 또 일자리 쪽으로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가방 컴퍼니가 이 출생 관련주였다면은 오픈롤은 또 일자리 정책주로 묶이는 것 같습니다. 뭐 같이 엮이는 것들이 윌비스라든지 뭐 원티드랩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역시 앞서서 아가방 컴퍼니하고 같은 맥락에서 정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전문가님, 저출산 말고 오히려 이렇게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좀 더 정책에 대한 제안을 내기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오픈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일자리 관련주들이 지난번에 그 일자리 얘기하면서 한 번씩 이제 시세를 줬죠. 그때 이제 오픈롤도 같이 또 따라 올라갔었는데 지금 사신 자리를 보니까 이제 오픈롤이 뭐 하는 종목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신 것 같아요. 테마주인데 그냥 잘 가니까 따라잡기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테마주를 하실 때는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이 이제 몇 가지들이 있죠. 이제 첫 번째는 대장주를 하셔야 되는데 오픈롤은 일자리 관련주 중에 대장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테마주 하실 때 정말 중요한 이평선들 뭐 5일선이나 21선 이런 것들이 꺾이면은
어떻게 할 건지의 대책을 미리 좀 세워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러다가 지금 이렇게 돼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6월 3일 날이 대선이기 때문에 아직 양당 간의 정책 대결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일자리 관련한 정책들이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또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싶으시겠지만, 그거를 저도 모르죠. 그게 이제 테마주들의 움직임이라는 게 연속성이 계속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무슨 그 밸류에이션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그냥 차트로만 봐드리면은, 9,000원 살짝 위쪽에, 뭐 9,200원 정도가 전고점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데 오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또 매물대이기 때문에 매물을 좀 맞을 확률이 크겠죠. 반등은 나올 것처럼 생각은 되지만 본전가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일단 많이 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손실 많이 줄였다 생각하시고 9,200원 정도 나오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일자리 얘기 아무도 안 하면서 그냥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21선 7,100원을 또 손절선으로 잡고 마지노선으로 잡고 보유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위로 9,200원, 아래로 7,100원 마지노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그게 또 어떻게 테마주로서 엮여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200원 선에서 손실 줄이고 탈출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도 중요합니다. 7,100원 적어두셨다가 꼭 체크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댓글을 보니까 이 네. 아가방 컴퍼니부터 시작해서 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댓글을 보니까 이 획기적인데요. 리얼님께서 정말 상상력이 풍부한 질문을 하나 던지셨어요. 네, 뭔가요? 남자들이 임신 가능한 기술이 나온다면 다들 하시겠나요? 그런 기술이 앵커님 있으면 하실 건가요? 저는 할 의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왜냐면 아플 거 아니에요. 사랑꾼이시네요. 이렇게. 그리고 남자들이 네. 타고난 그런 체력이 있잖아요. 그런 기초 부분에서 체력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훨씬 이제 그때 첫째를 출산하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렇죠. 대신해주고 싶다. 그냥 스윗해.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것밖에 없고 그냥 불안만 해요. 도움도 하나도 안 손 되는데. 잡아주고 이런 거밖에 못 하잖아요. 손도 못 잡아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서 들어오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뭐 할 수 없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무능력해지는, 네. 무기력해지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저는 정말 싫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낳게 된다면 그냥 저의 한정에서는 저는 그냥 내가 낳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댓글 보니까 네. 어차피 안 되는 거 사랑꾼으로 가자. 안 되는 일이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좀 머리를 쓴 게 아닌데 우리 담당 PD님 꼬였나 봐요 좀. 그래도 자. 시청자분들은 사랑꾼이다. 예. 스윗건 막 이런 얘기 해주시고 있어요. 이거 진심입니다. 예, 진심이고요. 또 보니까 전 이거보다 그 질문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군대 갈래 아니면 매날래 이런 거. 이거 희대의 난제죠. 군대보다는 이제 아이를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갖게 된다면 네. 거의 한 이제 10개월 정도 되니까 좀 더 짧기는 합니다. 기간이 예. 그러네요. 전 참고로 그것도 해봤었어요. 미리 이렇게 매보는 거 있잖아요. 아이 이렇게. 임신 체험 이런 거요? 체험을 그거 해봤었거든요. 그 전에. 네. 그러고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무거워요. 그리고 진통에 대한 충격도 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체험하게 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진통 체험까지는 안 갔었고, 네. 이걸 메고 다녀본 적이 있었었는데, 세상에 앉아 있어도 힘들고요, 누워 있어도 힘들고, 등 대고 누워 있는 거 말도 안 되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야지 그나마. 힘들어. 그 정도입니다. 네, 어쨌든 세상의 간. 모든 엄마들을 응원하면서 예.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게 최근 한 2, 3주 전쯤에 계속 언급됐었던 또 LG 그룹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예, LG 화학이죠. 네, 유튜브 셀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가는 22만 3천 원, 보유 비중이 좀 있어요. 30%. 그래서인지 조언 꼭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네. 흐름을 보니까 이달 초에 202,500원까지 내려가면서 좀 많이 내려왔어요.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오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주가는 좀 많이 또 밀리고 있어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저렇게 밀리는 거 보니까 그닥 그렇게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망이 네. 좋지 않은가 봅니다. 지금도 매수가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LG화학 22만 3천 원에 보유 비중 30%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뭐 LG화학은 양쪽에 걸쳐 있죠. 2차 전지하고 석유화학 쪽에 걸쳐 있는데 지금 둘 다 별로입니다. 2차 전지도 업황 자체가 지금 개선되려면은 하반기나 돼야 될 거고 개선이 아니죠. 하반기 때 이제 바닥 찍을 거죠. 개선이 되려면 내년 초나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석유화학 쪽은 지금 공급 과잉이 뭐 개선되고 있다라는 리포트는 나오는데 수요가 또 줄고 있죠. 석유화학 쪽은 제가 앞으로도 뭐 길게는 10년 정도 계속 제가 석유화학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의 공급 과잉이 너무 심했고 이게 이제 살아나려면은 그래도 지금 증설은 좀 줄고 있지만 기존에 뭐 설비만 하더라도 너무 엄청나고 이제 수요가 확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경기 자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물러나야 될 거고 그 다음 대통령이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세계 경기가 또 결정이 될 텐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지금은 석유화학 쪽을 좋게 볼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 두 개 다 별로 안 좋기 때문에 LG화학은 별로인 종목이죠. 제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뭐 바닥 부근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들고 있으면은 뭐 하반기 되면 반등은 나오겠다 싶은 생각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굳이 LG화학을 들어가야 될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30%나. 그래서 비중은 일단 10%로 줄이십시오. 20%는 매도해버리시고요. 오늘 뭐 실적 안 나왔다고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한 10%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중은 10%로 줄이자. 그리고 뭐 목표가도 높게 갖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나왔던 27만 원 부근 정도까지는 뭐 들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비중 확 낮추자.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지금은 다른 데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리님께서 올려주신 LG화학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30%의 비중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헤쳐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좀 맞춰드렸으니까 LG화학으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가족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3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가 가족행사 운영이었었고 그리고 9%로 4위였습니다. 돌봄 서비스 지원. 3위는요. 네, 18%. 오, 경제적 지원. 저희 시청자분들은 1등으로 꼽으셨는데 여기서는 3위였네요. 그러니까 예지 앵커가 지세대지만 지세대 같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지세대 맞습니다. 네, 지세대 맞죠. 그래도 18%면은 4, 5위보다는 비중이 좀 높아요. 답변 비중은. 그러니까 실제로 지세대 중에서 이게 2,068명 상대로 한 건데 네. 가족이 우선이다라고 먼저 대답한 게 48%, 가족하고 일 둘 다 비슷비슷하다 32% 중요도가. 일이 우선이다가 20%가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일과 관련해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당연히 연결해서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3위까지 경제적 지원 18%로 나와 있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전화로 하나 더 진단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전화로 7198님께서 SNS 택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도 보유 비중이 좀 있습니다. 네. 우선 보유 비중이 30%고 매수가는 33,500원인데 그래도 오늘장에 내려오고는 있지만 매수가보다는 그래도 수익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은 저점이 작년 11월에 저점 찍고 2만 원 네. 깨고 내려간 다음에 그래도 이 고점들을 이제 높여 나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추세를 좀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잠정 실적을 공시를 했었는데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0%가량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좀 완만하지만 오름세를 조금은 보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SNS텍 33,500원이고 이번에도 보유 비중이 30%입니다. 많아요. 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비중이 너무 커요. 지금 증시는 그 추세가 없기 때문에 한 종목에 이렇게 막 30%씩 들어갈 만한 그런 장이 아닙니다. 많이 들어가면은 뭐 한 15%, 20% 정도 들어가도 굉장히 좀 많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은 확실하게 좀 종목들 분산을 시켜야 되고 종목 분산이 아니라 이제 섹터 분산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게 굉장히 유리한 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한 종목에 30%나 들어가시는 거는 이제 좀 불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만 빠져도 막 이제 콩닥콩닥 이제 심장이 뛰시잖아요.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니까 뭐 들고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요번에 올라가면은 아마 이제 위쪽에 주황색 선이 481선인데 이런 장기 이평선 뚫는 게 한 번에 잘 안 될 거예요. 37,000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비중을 10%로 줄이십시오. 그래 나머지는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는 다른 종목, 다른 섹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고 37,000원에서 비중 줄이시고, 그리고 SNS텍은 반도체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제 SNS텍도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블랭크 마스크 괜찮고, 작년 실적도 뭐 다른 반도체 소재 장비들 뭐 실적 안 나온 데들 되게 많은데 SNS텍은 작년에도 17%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 회사예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되고, 올라가게 되면은 4만 원 뚫는 게 관건이겠습니다만 여기 뚫리게 되면은 42,0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비중만 좀 줄여놓으신 이후에 42,500원까지 나머지는 들고 갈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비중이 너무 크다. 이렇게 한 종목에 30%씩 들어갈 장이 요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비중 축소 의견과 함께 4만 원을 돌파한다면 42,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비중만 조금 줄여보고 계속해서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NS텍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400분 가깝게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야냐님께서는 정책을 실제로 좀 겪고 있는데 네. 그렇다 해도 뭐 아이를 낳는 것과는 좀 관련성이 적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근무와 관련해서 단축을 하는 부분 얘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 근무 단축이 아무래도 좀 메리트가 있나 봐요. 오히려 그 시간에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좀 쉬려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오늘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관련된 가족 복지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위까지 나와 있고요. 유연 근무하고 근무 시간 단축이 1, 2위가 될 텐데 어떤 게 1위가 될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야냐님께서 우리는 근무 시간 단축, 유연 근무 다 하신다고. 아, 그래요? 좋은 회사인데요? 어떤 업종이십니까? 그러게요. 이걸 다 할 수가 있나?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뭐 게임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유연 근무를 좀 잘 좀 이번 정책에 좀 넣어달라. 그렇죠. 이게 경쟁력 부분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혜택을 좀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IT 쪽 다니는 이 주변 지인들 살펴보면 거기는 유연근무 많이 잘 하던데요. 오히려 막 밤에 출근해서 그냥 새벽에 퇴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과물만 잘 만들어내라 뭐 이런 거죠? 일주일에 그 시간만 채우면 언제 왔다 가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요즘 느낌이네요. 약간 판교 느낌이에요. 판교 맞아요. 느낌. 딱 판교였어요. 그렇죠. 네. 판교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또 근데 업무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또 머리를 한번 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우사님께서 TXR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1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우리 비중이 10%가 되겠습니다. 오늘 TXR 로보틱스는 좀 많이 밀리네요. 네, 최근에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어제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6거래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19,000원대의 가격대면은 지금 뭐 낮을 때 매수를 잘하신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바닥 근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 이 부분도 좀 알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보가 많이 없죠, 시장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종목을 처음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근데 신규 상장 종목은 워낙 이제 그 움직임 자체를 어떤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상장하면은 이제 이거 상장 주관사에서 워낙 뻥튀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싸지 않다라는 그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좋으면은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시장이 지지부진하면 신규 상장주들이 오히려 다른 종목들보다도 하방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게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TXR 로보틱스는 지금 이제 어찌 될지 상당히 이제 그 기로점에 있습니다. 전고점이 어디냐면은 전저점이 요날이거든요. 요날의 저가가 18,07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18,070원 깨지면은 손절 가격 얼마 안 되니까 이때는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여기 안 깨진다면은 위쪽으로 22,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갈 걸로 보이고, 위쪽으로 2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적에 로봇주들 전체적인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지금 요즘에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바닥을 잡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근방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방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은 TXR 로보틱스도 22,000원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래쪽 손절선만 잡아 놓으시고 22,000원까지 기다리시고요. 22,000원 올라갔을 적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다른 로봇주들 전체적인 움직임들 보시면서 매도할지를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XR 로보틱스, 그러니까 대표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기준 삼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의 상황을 잘 파악해 가면서 지금은 목표가도 목표가지만 손절가가 또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TXR 로보틱스입니다. 뭔가 입에 안 붙네요. 아무래도 새로 나온 종목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막판에 가기가 좀 빠지는 것 같으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종목을 좀 모으고 있으니까요. 02-325-8209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종목 매수가 비중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뭐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다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건 참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기업들이 이런 정책을 안 하는 이유는 그걸 해버리면은 좋은 거 알지만 돈을 못 버니까. 네, 그러니까 효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정책을 좀 가장 기반으로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보조금 주거나 뭔가 네. 세제 혜택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좀 치고 들어가면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봅니다. 좀 단기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좀 멀리 봐서 이렇게 멀리 봐서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이 그런 거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도 네.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 더 채워서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겁니까? 네, 유튜브에서 등불과 등대님께서 태광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가는 21,500원에 보유 비중은 10%고 진단 부탁드린다고 올려주셨는데 이 조선 기자재 종목도 가파르게 좀 올라왔었는데 네. 태광은 3월 달에 보니까 좀 고점을 기록하고 이후에는 약간은 부진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주가는 아직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태광 보유 비중은 10%고 매수가는 21,500원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태광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밸브 쪽 피팅 업체들, 요즘에 주가가 이제 옆으로 기고 있지만 벌써 많이 올라왔죠. 작년 11월 달부터 보면 12,000원이었던 종목이 24,000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올랐다가 지금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흐름 자체는 상당히 지금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피팅 종목들은 조선 쪽에 뭐 다들 지금 실적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조선 쪽 호재도 있고 또 뭐 알래스카 뭐 개발권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호재들이 받침을 하고 있어서 추세 하락이 나오려면은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지금은 기간 조정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아마 이제 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뭐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2배가 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신고가 바라기보다는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죠. 24,000원 정도까지는 뭐 올라갈 걸로 보이니까요. 그 근방에서 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예기치 않은 어떤 그 하락, 뭐 실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121선 대응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121선이 19,800원 정도에 있는데 조금씩 올라오겠죠. 그래서 한 뭐 19,000, 한 2만 원 깨지면은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로는 24,000원 정도에서 일단 비중 줄이고 많이 가면은 26,000원 정도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박스권 매매하기에는 딱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선 기자재 태광까지 진단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신기수 전문가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1, 2위 어떤 것들이 남아있습니까? 유연 근무 시간 단축. 1, 2위 보여주시죠. 오, 근무 시간 단축이 압도적인데요? 42%. 오, 이 댓글에서도 시청자분들 중에 근무 시간 단축이 중요하다 올려주셨는데, 오, 약간 G세대의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요. 근무 시간 단축 앞에 그게 붙어 있어요. 기념일 근무 시간 단축입니다. 특별한 날. 네, 그렇죠. 특별한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기념일 같은 걸 수도 있고 그건 아니겠구나. 그건 쉬니까. 어쨌든 그 개인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기념일, 뭐 어머님 생신이라든지 네, 가족 행사 있을 가족 때. 행사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근무 시간을 좀 단축해서 일은 하되 좀 약간의 융통성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일과 돈은 받겠지만 오늘 조금만 봐달라.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하고 동시에 이제 가족들까지 생각하는 거를 생각한 게 딱 1위가 됐습니다. G세대 착한데요? 저는 똘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무조건 쉬는 건 아니니까. 네. 자,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좀 진단을 도와드렸는데요. 시장 상황 간단하게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건지 우선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진 않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5%대 하락을 하면서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바닥이 약간 좀 아슬아슬하기는 하는데 1.3%대 약세를 유지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잘 대응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